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특성화고, 훈련기관 등 13곳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담은 일터 현장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의 주요 성과는 기업 맞춤형 채용으로 이직률 감소 및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감소, 직무 중심의 배치, 승진, 임금체계로 인사관리 효율성 증대, 현장 맞춤형 재직자 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역량 있는 인재 발굴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일터 현장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의 핵심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터 열사병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터 열사병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의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26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시 오글 작업을 단축하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일 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가급적 오글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 점검, 감독 시 열사병 예방 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 등 경제 및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중소기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해외 취업 K클래스는 일정 수준 이상 취업 준비가 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지원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상담부터 기업 분석,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까지 취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미국과 일본, 사무직과 서비스직 등 국가와 직무별 과정을 개설하고 해외 취업 경력자와 전문 강사를 섭외해 소수정예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과 강사의 1:1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단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4.54점을 기록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컨설팅을 통한 취업 준비 수준 파악, 개인별 이력서 첨삭과 모의 면접, 현지 취업자와 소통 프로그램 등의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올해 3월 시작한 해외 취업 K클래스는 벌써 13명의 청년에게 미국, 일본, 중동 지역에서 원하던 직장을 마련해줬습니다. 공단은 해외 취업 과정 종료 후에도 수료생에게 지속적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미국 디자인 분야와 일본 IT 과정 등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업을 마친 청년 셋 중 1명은 백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도 졸업 후 평균 10개월이 걸려 직장을 잡았고, 넷 중 3명은 월급 2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사상 최대인 8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는 취업난에 찌들고 지친 청년들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퇴자를 포함한 최종학교 졸업자 470만 6천 명, 가운데 32.9%인 154만 8천 명이 미취업자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최악이었던 지난해 5월 166만 6천 명보다는 약간 감소했지만 재작년 154만 1천 명에 비해서는 7천 명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27만 8천 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취업자 24.9%는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취업자의 경우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는데 평균 10.1개월이 걸렸는데 고졸 이하가 1년 2.2개월로 대졸 이상인 7.7개월보다 5개월가량 더 걸렸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초봉은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3.3%에 달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2개월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에 만연한 편법적 포괄임금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근로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수당을 시간별로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해야 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수당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한 시간의 근로에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인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체는 전체 조사 대상 중 29.7%에 달했다면서 이런데도 조사 결과나 규제 지침을 발표하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인들이 문제 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포괄임금제라며 국회 입법과 고용노동부의 규제로 포괄임금제의 사망선고를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 3일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던 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추가 집회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듭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원주 시민들은 집회 철회 서명 운동을 벌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조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23일 3차 결의 대회를 엽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직영화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로 1,5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의 서울 종로 집회를 불허했던 정부는 민주노총이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의 서울 종로 집회의 명단 제출 요청에 협조하고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였으나 민주노총은 당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공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며 4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23일 원주 집회 철회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에도 원주시에서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 중에 있어 원주 시민들은 민주노총의 연이은 집회 강행 움직임에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8,000여 명이 모인 종로 집회 참가자의 명단을 민주노총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당시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질병관리청과 명단 제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상대로 3일 종로 집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낸 워케이션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워크 일과 베케이션 휴가를 합친 신조어로 코로나 장기화로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이나 집뿐 아니라 휴가지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워케이션 도입에는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온라인,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가 용이한 데다 코로나 초기부터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워케이션 도입이 원활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지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하며 워케이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비수도권에 머물게 함으로써 코로나 확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업계 관계자는 1년 넘게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들이 어디에서 일하든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건에 따라 근무지도 다양화하는 추세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기업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인들은 언어 장벽이나 경직된 직장 문화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긴 근무 시간에 따른 피로감과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회사 문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외국인 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조직 관리 우선순위에 두지는 못하겠지만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MZ세대 직원들이 갖는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좋은 직장 문화는 단합력이었습니다. 같은 동료라도 서로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외국 직장 문화와의 차이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외국인 직원들이 원팀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한국 회사의 단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전체의 생각과 다를 경우 개인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외국인 직원들이 우리나라 회사의 불필요한 야근 문화와 부족한 일 생활 균형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외국인은 일하는 티를 내려면 회사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야근을 하더라도 회사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도 남아있는 경우를 보면 신기할 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일한 휴식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단체로 밥을 먹으며 일 이야기를 하는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인난을 호소하는 식당 주인에게 급여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가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론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요식업계와 공화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식당 소유주로부터 사람들의 일터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전에 식당에서 일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요식업과 관광업의 경우 당분간 구인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팁을 빼고 시간당 $8 수준을 받던 종업원들을 구하려면 이제 $15나 그 이상을 줘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당 $7.25인 연방 최저임금을 배 수준인 $15로 상향하는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지만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있습니다. 공화당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이후 실업자에게 주당 $300의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온 정책이 일터 복귀를 막고 있다면서 이 정책의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의 질문을 한 식당 소유주 또한 종업원들이 이미 팁을 포함해 시간당 $15 이상을 벌고 있다면서 해당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목한 것은 현 시점이 노동자 우위 시장이라는 점과 어떤 곳에서는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방어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했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제 가구 단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서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사업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의 법률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